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의 직격 시간입니다. 장기표 원장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화두는 어제 감사원이 이른바 해수부 직원의 그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당한 사건, 이대진 씨 사건에 대해서 일련의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빼고 고발을 했어요. 예. 깨고. 그 조작에 대통령도 덜빛이 관여가 있는데 이 사건과 감사원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요, 이 문재인 대통령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요, 이 사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관계 장관들 또 회의를 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그 이후부터요 월북했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월북의 이미 그러니까 조사, 즉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만 하더라도 이 월북 조작을 지시한 책임은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음이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감사원이 검찰에다가 고발 의뢰한 거죠. 결국은 이 검찰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이대준 씨가 21일 날 실족을 해가지고 바다에 떠다닐 때 이제 발견된 거는 22일입니다. 22일 오후 3시쯤인데 그때 이걸 지금은 뭐 또 복잡합니다. 이걸 또 보고를 또 이 한국 이 합참 대한민국 국군보담도 국정원 원장 박지원 씨가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 씨가 그거를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다 하는데 안 해서 안 한 건지 해서 안 한 건지 그만큼 불분명합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어쨌든지 특히 저 북한의 해역에 도달했다는 것이 보고가 됐으면 이걸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전혀 안 하고 오히려요 이 정의용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서훈 장관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칼퇴근이라 하대요. 정시에 그냥 퇴근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살해를 해가지고 소각했다는 그게 나니까 부랴부랴요 새벽 1시에 말하면 NSC 안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도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건 보고를 안 했다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저는 보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고라기보다는 알렸죠. 그래가지고요 그로부터 한 2시간 후에요 오후 3시인가 그때요 이 서훈 안보실장이 전부 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실족해서 표류한 거다 이렇게 한 거를 그걸 전부 다 지우게 했다는 겁니다. 전에 이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 밤중에 들어가 가지고 관계 서류를 말하면 삭제한 것처럼 이분도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밤중에 새벽 3시에 서류 조작하라는 지시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고를 그 다음날 아침에 뭐 8시쯤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한가위도 이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중차대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는 이 북한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요 감사원에서 뭐 아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대로 조사에 응하겠냐고 그러니까 무례한 짓이라 그러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요 대한민국 검찰을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다 이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검찰이 그걸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요, 뭐 일부러 이 정부가 감사원을 앞세워서 그랬는지, 뭐 검찰공화국 그러니까 그랬는지 검찰에다 해놔놓고 지금 아직도 지금 감사원에다 지금 일을 맡겨 가지고 뭐 겨우 뭐 조사 보고서 하게 하고 아직도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에 착수하고 또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검찰을 정말로 나무라고 싶고,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간주한 중요한 거는, 단서는 뭐냐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명조끼에 함자가 써야 있답니다. 함자가. 우리나라 구명조끼에는 뭐 남대문 시장에 파는 건 아닌지 어디도 한자가 쓰인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스럽다 그랬는데, 마침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시 또 감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 어선에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중국 어선에서 말하면 이 사람을 다시 뭐 돌려보내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히고, 그리고 또 손을 뭐 다친 모양인데 이 발목에 붕대까지 감았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이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간주한 가장 중요한 단서인 구명조끼를, 평소에 근무할 때는 구명조끼를 안 입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한 건데, 이 구명조끼가 이 사람이 처음에 실족할 때 입지 안 하고 이 중국 배에 접속돼 가지고 입었다는 것이 판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대준 씨는 전혀 말하자면 월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즘 지금 텔레비에 뉴스를 보면 민주당 쪽 관계 사람들, 이 정부 쪽 관계 사람들은요, 교묘하게 지금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 절차가 잘못됐다, 그 소리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제대로 좀 수사에 나서서 진실을 확실히 밝히고 관계자들을 저는 의법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 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있어요. 예. 그게 뭐 형이 무거운 건 아니지만은 그 역대 대통령에도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 다 그 당시 그 각각 재임 중에 문제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받았는데,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소리 없이 그냥 다 받았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체를 거부해 버렸거든. 예. 거부했고요. 참 이 정권 정말 후한무치라는 말도 부족하고, 직전 대통령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요, 뭐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을 25년입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징역 17년. 그것도 또 없는 거를 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좀 해가지고 안 되니까 또 딴 거 하고 또 딴 거 하고 한 1년 동안 신경을 해가지고 겨우 구속시켜가지고 이것저것 무슨 했습니다. 이런 정권이요, 서면 조사할 거냐, 서면 조사에 응하겠냐고 물었다고 해가지고요, 무례한 짓이다 하고요. 지금도 또 문제는 월북 조작, 이 사건 좀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온갖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요, 윤석열 정부한테 제가 정말 촉구합니다. 이런 거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아니, 경찰, 검찰, 감사원, 법무부 장관, 대통령 왜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절대로 이대로 넘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제대로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화두는 요 최근 며칠간 뉴스에 초점이 되고
뉴스를 달구고 있고 오늘 아침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도 그 종편등 뉴스에 도배질되고 있는 게 쌍방울 사태입니다. 예.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때 평화부시장을 했던 이화영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직원 수십 명을 풀어가지고 예. 달러나 위안화로 바꿔가지고 그냥 전부 북경인지 천진인지 예. 당일치기로 가서 그쪽에 돈 다 갖다 주고 예. 돌아온 예. 그 돈이 결국은 평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정황이 누구 눈에도 분명하거든요. 예. 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대표?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이 북한하고 관계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계기는 이더리움이라는 이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하고 뭐 어떤 관계를 지어가지고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량을 5년 3개월이더라고요. 5년 63개월이죠. 그러니 징역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부터 아마 이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이 시장이 엉켜 있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그런 연구소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걸 또 터뜨린 뭐 이 사람 때문에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 초기에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2달 전인가요? 취임하고 얼마 안 되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 FBI에 가서 코인과 관련된 이런 무슨 범죄 혐의를 조사하러 간 게 아니냐. 그렇게 발표한 건 아닌데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요컨대 지금 방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대로 이 상방울에서요 명분은 뭐냐면 북한 광물 자원 수입 계약 도입을 위한 거라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상방울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한 사람당 몇만 달러씩 그 이제 한 사람이 많이 못 가져가니까 뭐 화장품 통에다가 뭐 이렇게 숨겨가지고 베이징으로 뭐 여러 명이 갔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데는 보면 뭐 몇십억 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한 60억, 한 70억 달러 정도 돼가지고 한 8조 5천억 정도도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요. 우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광물을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정식으로 해야죠. 정식으로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광물 수입이라는 것은 약간의 핑계고 뭐 전혀 또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북한에 돈 갖다 주려고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데 이에 대해서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거를 묵인한 건지 묵인하고 조사를 안 했는지 이거는요 뭐 우선 외환관리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유엔 제재 위반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기에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씨라는 사람은 요 근간에도 북한이 엄청난 이 미사일 각종 미사일 등을 가지고 위협할 때도 그 위협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말하자면 군사협력을 통해서 여기에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뭐 친일몰이는 하고 있고 말입니다. 친일 행위를 한다고 비난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 씨도 굉장히 북한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더 자세한 걸 생략하고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일 때 무슨 아태 평화협하고 뭐 북한에 뭐 하고 해가지고 저기 저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지금 공동 행사도 하고 그때 이종혁 북한의 아태 평화협 부위원장이 와서 축사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이재명 시장은 그 이종혁 북한과 아태 평화협 부위원장을 이재명 시장이 집무처가 가까운 판교에서 또 만났습니다. 판교에서. 지금 이재명 시장은 아직도 집권도 하기 전인데도
북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았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요컨대 이 상방울의 이 사건은 정말 이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밝혀야 된다 하는 것을 강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뭐 쌍방울 사건 그리고 지금 장 원장이 언급하신 그 이내진 씨의 그 피살 사건 등에 검찰이 잘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나는 가능하면 선의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5월 12일에 대통령 취임하고 검찰에 이제 인사 개편이 있은 게 한 두 달 전쯤 되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정권 검사 문정권 검사들은 속아냈다 하더라도 이미 대장동 게이트고 뭐고 조사 다 돼 있는 게거든. 예. 근데 이걸 왜 미적거리는지 말이지. 예. 대장동 게이트는 나는 현재 그 조사돼 있는 거 하고 김만배 공판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성남시장 때 다 이 초과 환수 이익 조항 없앴다 하는 거 다 증인이 새롭게 나왔단 말이야. 예. 뭐 그거하고도 영장을 청구해도 되는데 말이야. 예. 법원이 기각을 해? 예. 그 두 번, 세 번 하는 거예요. 예. 안 기각도 되면 못합니다. 불구속이라도 기소를 해야지 그걸. 정말 국민 여러분, 진짜요, 이 윤석열 정부는요, 상식과 공정이 그랬는데, 전혀 지금, 저는요, 복잡한 것만, 상식이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사건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냐면, 말하자면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김만배 등이 무려 8천억 원이 넘는 돈을 말하자면 챙긴 겁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 때문에요, 김만배, 나무, 정영학 등등 지금 구속돼가 지금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성남시장 이재명 씨 아닙니까? 이재명 씨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설계하고 지시하고 감독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재명 씨를요, 소환해가지고 조사도 한 번 안 하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이 나라에 검찰이 있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 사건은요, 한국 식품공공기관인데 그 땅이요, 저도 그거 가봤습니다. 집 짓기가 굉장히 산이 딱 돼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옹벽을 50m나 치고 뭐 이래서 지었는데,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누가 계속 그걸 허가를 안 하다가, 건축 허가를 안 하다가 이재명 씨의 2010년도 선거대책본부장을 하던 사람이 거기에 임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재명 씨가 그걸 허가를 했습니다. 근데 허가를 몇 단계를 했느냐, 이런 걸 보고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데 4단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그러니까 이재명 씨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줬으니까, 자기가 뭔가 뇌물을 뒤로 많이 받았다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 씨가 뭐라고 핑계대느냐, 국토부가 말하자면 이걸 허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걸 허가를 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한 것 자체가 이재명 씨가 내가 죄인이요라는 것만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도요, 대한민국 검찰은요,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 뭐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 고발을 해놨습니다. 본질, 대장동 게이트 진짜 본질은 조사를 안 하고 거기에 나온 부스러기 하나 거짓말한 것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먼지털이 하듯 속속들이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말 꼬투리 하나 잡고 물고 늘어진다. 이재명 씨 말이 그럴 때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문제입니다.
요즘요, 뭐 요즘도 어제도 보니 뭐 김건식이 등등 뭐 이 나라가 완전히 범죄의 소굴입니다. 범죄의 소굴. 뭐 아동 폭력에다가 왜 이렇습니까? 법치주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법기관, 경찰, 검찰, 법원에 있는 겁니다. 이 경찰, 검찰, 법원이요 완전히 그냥 뭐 돈독에 빠졌는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즉 방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 대장동 사건 이거요 더 수사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수사하면 할 게 있지만 다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설계한 사건에서 엄청난 폭리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당연히 그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안 하는 게 이 나라 지금 검찰입니다. 아마 그 저 검찰 선배들요, 박영수, 뭐 김수남,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지금 대장동 사건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50억 클럽. 그래서 아마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왜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이 불법 부패 이거 제대로 조사하라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씨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언제나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책임져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서 대한민국 검찰로 하여금 또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재명 씨 구속해야 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